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2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제가 약간 지난주부터 목이 많이 메었잖아요. 위산이 역류해가지고 약간 식도염까지 있는데 이게 살짝 아직 덜 나아서 혹시 소리 들어갔나요? 제가 방송 시작할 직전에 소리를 질렀는데 하면서 안 들어갔기를 바랍니다. 도우 누나 빨리 나오세요. 현기증 날 것 같아요. 왜요? 왜 현기증 날 것 같아요? 이제 나왔죠? 근데 제가 누나 맞아요? 누나예요? 누나를 하긴 누나든 이모든 동생이든 어떤 분은 저를 3프로 TV의 아유다, 국민동생이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보다 띠동갑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양한 호칭, 그게 뭐든 환영합니다. 다양한 호칭으로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는 좀 혼조를 보였죠. 그 혼조를 보였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생각보다 또 유럽 한번 건드리더니 우리는 다 했는데 너넨 안 하냐.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너무 강하게 발언은 하진 않았어요. 나는 시진핑 주석과 함께 대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자, 과연 지금 트럼프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지 그리고 지금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도 상원에서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것도 계속 또 시장에 물밑에 놓여져 있는 불확실성으로 시장을 좀 끌어내리게 될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눈팅이 밤팅이 사진 보셨습니까? 아이와 장난하다 그랬다고 하는데 마약 얘기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3%나 하락을 했습니다. 관련한 다양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은 오늘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인터뷰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모시고 시장 얘기도 중요하지만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된 내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전자가 눈 유전자는 박 팀장님도 형성대리도 약간 이렇게 귀여운 처진 눈이잖아요. 그게 아이들한테 너무 보이더라고. 나 사진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그래요? 유전자의 정말 강력함. 이건 누가 봐도 박종훈 팀장 딸이다. 김영선 대리킴이 머리 위에 누렇죠? 점이 있어요. 점. 머리 여기 안 보이죠? 이제 머리카락 때문에. 네. 점도 똑같아요? 그것도 똑같이 거기. 아니 그리고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애기가? 갈색 머리던데요? 아직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씻기다 보면 그래요? 염색약이 좀 빠지겠죠? 아, 그래요? 아니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등려한 우리 박 팀장님 이제 열심히 또 1.5배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뛰어야죠.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 볼 정신은 있었어요? 그래도 또 책임감이 있으니까 열심히 또 했고 어제 이제 퇴원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간간히 제가 또 간간히가 아니고 매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뉴욕 증시 혼조를 보였죠? 지금 사실 주말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뉴스가 좀 많고요.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PC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최악은 좀 지나간 게 아닌가. 그러한 데이터들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하다 보니까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맵을 한번 보게 되면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테슬라가 이제 마이너스 3%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생각보다 조금 강하지 못했었던 그런 반등.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9% 자, 하락을 했고요. 팔란티어가 근데 7% 올랐습니다. 팔란티어 한번 주가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다시 이제 전고점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서 최근에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팔란티어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전히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태고 보통 과거의 여러 트렌드를 봤을 때는 하드웨어가 시장을 좀 이끌고 가고 그 외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프라가 깔리면 그 안에 뭐가 심어졌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아직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자, 그 외에 뭐 코스코나 일부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던 기업들은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넷플릭스도 뭐 1.9%대 또 상승을 다시 또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 예, 그래서 여기 소프트웨어 이쪽은 또 이제 녹색불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예, 그래도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들이 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지수를 먼저 한번 보게 되면 다우는 이제 0.13% 상승했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정말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크게 빠졌다가요.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시장의 지금의 위치에서는 사실상 약간의 성장 동력이 많이 좀 사라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빅 이벤트가 나올 때까지는 약간의 좀 기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일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 여전히 지금의 위치에서 계속 견조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빠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상황에서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재료가 나올지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눈치 보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3대 지수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러셀 2000 지수도 지난주 금요일은 0.5%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좀 쉬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왔어요. 자, 그 부분 하나하나씩 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고요. 자, 데이터가 나왔는데 정말 최악이 좀 지나갔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같이 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백악관에서는 일단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50%로 상향 조정이 됐다는 뉴스가 사실 주말 사이 또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이 다시 또 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뿐만 아니라 미국과 EU 관계에서도 다시 좀 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7월 9일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8월 초까지, 8월 중순인가 초까지 이제 유예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이번 6월부터는 아마 틀어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중간에 지금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또 통화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을 통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하지만 틀어진 거 분위기는 나왔지만은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빠지고 있진 않다. 그쵸.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무역 전쟁에서 이제 국방 안보 전쟁으로 전환이 되나? 네, 그래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좀 희한한 또 이야기를 했죠.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뒤에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와 유가 빠르게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4.39%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결렬 위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채권 시장이 일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오펙 플러스에서 뭐 계속 이 증산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증산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또 빠졌습니다. 61달러에서 60달러 수준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근데 이 증산에 대한 이슈는 뭐 지금 한 2개월 정도 동안에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얼만큼 증산할지 지금 수치가 좀 나오곤 있긴 해요. 나오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유가가 계속 낮은 가격대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게 되면은 1382원으로 지난 금요일보다는 조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달러 인덱스 99.2, 자, 이 부분은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다. 자, 여전히 약달러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데이터 이제 보실 텐데요. 오늘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입니다. 이제 화요일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니오, 그 달러 제너럴,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뭐 과거 이제 블루 스크린으로 아마 유명했었죠. 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예, 그래서 이 보안 기업이 또 화요일 날 애프터마켓에서 또 실적 발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HP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몽고DB나 뭐 이러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목요일 날 브로드컴이 또 실적 발표 있고, 도큐사인이 또 실적 발표 있고, 룰루레몬이 또 실적 발표가 있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래도 이번 주에 그래도 뭐 일부
좀 관심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지표 발표 중에 PC 예상하면 있어요? 뭐 예상치대로 나왔어요. 나왔고 사실 와이오와 기준으로는 2.2%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2.1%. 그러니까요. 0.1% 내려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물가는 이제 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나? 유가가 많이 내려가서 그럴까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PC가 4월 달이잖아요. 4월 달. 4월이다 보니까 이게 뭐 일부 보편관세가 뭐 일부 들어갔을 것이고 아직 시장에서는 소화하기까지는 너무 좀 이르지 않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안도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고. 자, 그래서 지금 PC 같은 경우에는 4월에 관련된 PC 물가 지표다 보니까 조금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있다. 하지만 물가 지표는 그럼 한 가을 정도에 나오는 데이터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3분기 후반? 7월 달부터 다시 그 상호관세나 뭐 이런 게 부과되면 7월 9일인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7월에는 아니고 8월은 7월 데이터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좀 봐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지금도 약간 보편관세가 부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이제 기업단에서 일부 또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부 조금은 흡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4월이다 보니까 조금 5월, 6월 데이터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미중 간에 또는 미국과 유럽 간에 그 상호관세가 어떻게 또 적용이 될지도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저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가 올라갔어요. 밑에 보시면은 빨간색 보이시죠? 예상치보다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라는 계속 그런 지금 소프트 데이터가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5월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원래 예상이 7.3%였어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엄청나게 우려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6.5% 이전이 6.5%였는데 이게 7.3%로 이제 예상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좀 우려했던 거. 하지만 이번에 발표가 나오니까 6.6% 기대 인플레이션이 요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야 아직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물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예를 들면 시장에 막 정말 출렁거릴 정도로 이 데이터가 너무나도 큰 괴리를 보이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를 또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급격한 차이는 시장에 오히려 좋진 않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예상치보다 0.1% 정도 하락하고 뭐 요 정도 수준으로는 계속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번 6월, 7월 또 어떤 데이터들이 나올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심리를 보통 이야기하는 데이터를 소프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우리가 하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이 소프트 데이터는 너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기대 심리가 안 좋다, 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은 이제 시장에서 좀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결국에는 결과물로 나오는 하드 데이터를 좀 많이 보려고 하는 시장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드 데이터에 따라서 뭐 FMC 이러한 금리 정책에서도 영향을 줄 것이고 연준 위원들의 여러 가지 발언들 속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이번에 나왔던 하드 데이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여행권님께서도 뭐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이제 물가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많이 볼 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유가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맞아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제 유가나 우리가 식료품에 대해서는 사실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또 증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유가가 또 빠지게 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공급망이 뭐 많다 아니면 뭐 수요가 뭐 많아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유가가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어 PC를 많이 보죠. 유가와 식료품을 제외한 나머지 코어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유가에 대한 또는 식료품에 대한 영향을 제외한 후에 많이 보는 거. 그리고 슈퍼코어 이게 지금 연준에서 또 보고 있는 게 집값까지도 좀 빼자. 집값까지도 지금은 약간 변동성이 있으니까
집값까지도 좀 빼고 나머지 보자. 요게 이제 슈퍼코어고 과거에 사실 금리 정책을 할 때 이런 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뜯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 관심이 좀 많았었던 그런 PC 수치입니다. 근데 이 슈퍼코어 PC가 그러니까 식료품, 유가 그리고 집값까지 뺀 나머지 부분에 물가를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그만큼 그래도 물가가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경기 둔화를 또 나타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완만하게 좀 빠지는 게 좋다. 요것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왈가왈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데이터는 조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4월 상품 수지 적자가 876억 달러로 큰 폭으로 반전됐습니다. 이게 지금 껑충 뛰어 올랐는데 예상치가 1,430억 달러, 전월이 1,623억 달러에서 크게 개선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상품 수지 적자가 조금 그래도 엄청나게 개선이 됐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의 뭐 관세 정책, 특히나 이제 보편 관세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오히려 약간은 좀 아직까지는 괜찮게 움직이지 않나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요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요게 시장에서 어떻게 또 소화할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진폭이 좀 커지면서 하나의 하나의 점으로 이제 점점 수렴해 나가는 뭐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무역 이제 상호 관세 관련해서 자,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난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1년 앞으로 향후 1년 동안에 우리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그런 보던 부분을 지금 7.6%에서 지금 6%대로 6% 중반대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CPI. 네, CPI가 완전히 안정적이죠. 거의 뭐 목표치를 향해서 거의 좀 도달하지 않았나. 원래는 약간 두 지표 같이 동향을 좀 했다가 맞아요. 관세 관련한 우려 때문에 확 맞아요. 튀었던 건데 맞아요. 저것도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네, 그러니까 거죠. 실제 지금 데이터는 크게 요동을 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약간의 좀 계리율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기가 정말 힘들죠. 지금 상황을 예상하기가 정말 힘든데 네. 그래도 우리가 좀 믿고 싶은 건 CPI 또는 PCE가 잡혀가고 있다. 네, 요거 하드 데이터로 우리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표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기대 인플레이션 소폭 하락했다라는 거 앞서서 이제 똑같은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GDP 나우 이것도 참 이거 뭐 이걸 또 2분기 GDP 예상치 3.8%. 갑자기 꽁충 뛰어올랐죠. 3? 네, GDP 나오겠어. 3이요? 예. 지금 5월 27일이 2.2%였어요. 이게 2.2%에서 계속 유지하다가 지금 최근에 나왔던 2분기 GDP 예상치가 3.8%로 꽁충 뛰어올랐는데 뭐죠? 야, 요거 한번 제가 하여튼 뭐 시장에서 어떤 세부적인 분석 자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갑자기 GDP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GDP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비죠, 소비.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소비가 그만큼 아직은 견조하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보편관세 수준, 보편관세 따위는 시장에서 너무 안정적으로 다 흡수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자, 하여튼 GDP 나우에서는 지금 3.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아마 소비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요즘에 뭐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 장기물들도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 약간 조정 다시 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미국 자산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자산 축적 추이를 좀 보게 되면요. 과거 뭐 1990년대 후반때부터 지금까지 쫙 이제 늘어나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자산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 축적되어 있는 이러한 자산군들이 상당히 지금 많다 보니까 이러한 자금의 이동에 대해서도 일부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나라별로 뭐 어떤 역할을 할지는 우리가 뭐 채권 시장을 통해서 또는 주식 시장을 통해서 또는 환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봐야겠지만 네. 어떤 국가가
가장 많은 미국 자산을 또 축적하고 있는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엄청 많죠. 지금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국채 입찰에 대해서 일본 국채 입찰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채권 시장에 대한 불신 또는 신뢰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자, 그러다 보니까 장기물들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장기물들이 빠진다는 얘기죠. 채권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대만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 그래서 홍콩도 높고 또 노란색은 한국이에요. 한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요거는 이제 앞으로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제가 또 뉴스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트럼프 트윗을 안 날리면은 근질근질 하시죠. 예, 근질근질 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 트루스 소셜은 트럼프 말고 미국 국민들이 많이 써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로우 저는 일단 다른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트럼프만 일단 그 모든 트래픽을 다 트럼프가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자 좀 그냥 약간 공지사항 올리는 SNS 공지사항이에요. 예, 뭐 가정통신문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예. 자, 근데 이제 트럼프가 요번에 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서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아니다. 일단은 그게 판결 날기 전까지는 관세를 그 무역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항에 따라서 적용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또 다 왔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그 법원 판결에 대해서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자, 트럼프가 연준도 협박하는데 지금 법원은 협박 안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법원이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얘기한 거예요. 법원이 관세에 대해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이 반미 관세로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을 수 있다. 자,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파탄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희들이 판결을 잘못 내리면 미국이 파탄난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법원이 미국을 파탄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는지 트럼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남 탓으로, 법원 탓으로 또 돌리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또 전략을 취하고 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 헤그세스의 경고. 자, 중국이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사용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만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분명 헤그세스 장관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서 세력 균형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러한 위협이 실제하며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어떤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골든돔이라는 여러 가지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헤그세스 장관이 본인이 생각을 해서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볼 땐 백악관의 하나의 메시지를 이제 이 헤그세스 장관이 받아서 나가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겠죠. 네, 근데 일단 무력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과거 사실 우리가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력 전쟁으로 번졌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많이 있었고, 과거 이제 일본의 진주만 사건 이런 것도 사실 뒤로 돌아서 가다 보면은 일본을 압박했던 여러 가지 어떤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역사가 계속 만약에 돌고 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물론 무력 전쟁으로 펼쳐져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중국은 이렇게 이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미국이 아시아 지역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무력 전쟁에서 약간의 안보, 국방 이쪽으로 지금 번져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멈추면 좋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뉴스들이 어떻게 또 업데이트가 될지 계속 시장을 좀 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주말 사이에 있었고요. 자, 그리고 백악관이 다음 주부터 철강에 대한 25%에서 50%로 이제 인상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도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7월 9일까지 유예한다라는 게 엊그제 나왔던 뉴스인데 백악관이 다시 이걸 또 뒤집어 버린 거예요. 사실 트럼프가 뒤집은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50% 인상되겠다. 다시 이제 판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도 우리는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항상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또 요동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정말 뭐 방향을 어떻게 좀 가져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자, 이런 조치가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피츠버그 근처에서 US 스틸을 방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US 스틸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을 대표하고 미국의 어떤 근간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절대 US 스틸과 니폰 스틸, 그러니까 일본 제철과의 거래를 맨날 막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철강 알루미늄을 관세를 높여서 US 스틸을 우리가 방어하겠다. 미국의 어떤 제조업을 우리가 지켜내겠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보여지지만 글로벌 이제 무역 전쟁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그런 메시지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US 스틸 직원들에게 $5,000 보너스를 지급하고 제한된 투자액 중 22억 달러가 철강 생산 증대에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미중 무역 휴전. 오늘 사실 미국과 유럽에 관련해서도 삐그덕거리는데 지금 더 중요한 게 사실 미국과 중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중 무역 휴전에서 히토류 수출 문제로 결렬 위기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미국의 외신들은 미국과 유럽보다도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협상 당시 우리가 다시 좀 되돌아가면 그때 당시에 미국 무역협상단은 중국 측 협상 대표인 허리펑 부총리 기억나시죠? 약간 얼굴이 약간 불독같이 생기신 분 히토류 수출 재개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협상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계속 히토류에 대해서 야 너희들 수출해달라 해서 계속 끝까지 가다가 막판에 허리펑 부총리가 오케이 그럼 히토류 수출할게. 라고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8월 이제 중순, 8월 이제 거의 뭐 초중순이죠. 초중순까지는 우리가 요거를 이 무역을 좀 이제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90일간 관세 휴전에 동의를 한 겁니다. 예, 히토류 수출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가 스캇 베세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에게 이 마라톤 협상 마지막 순간에 이 요구에 동의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휴전에 동의를 했는데 히토류를 수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까지 합계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는 그러한 상황. 제네바 협약이 언제였죠? 그게 이제 한 7월 2주 됐나요?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한번 봐야 될 텐데 네. 자, 제네바 회의 이후에 베이징은 히토류 원소와 자동차, 칩, 기타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 히토류 수출 허가 승인을 계속해서 느리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10톤을 수출해야 되는데 뭐 100g 정도만 수출하고 100g 좀 그런가? 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다. 자, 중국의 히토류 수출 둔화로 미국은 중국이 협정을 파기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비난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히토류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산업군, 특히나 자동차, 그렇죠. 반도체 이러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있는 많은 CEO나 이 무역의 협상 관계자들이 아니 우리 지금 빨리 필요한데 이걸 안 보내주고 있다. 야 너희들 미국 정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거 너희들 이거 무역 협의했다며. 근데 우리 지금 못 받고 있다. 이거를 계속 항의를 하다 보니까 이 미국 정부가 그 의견을 듣고 다시 또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느리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3주 됐대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중국 히토류 공급 약속 준수하는 의지가 흔들렸다. 베이징은 이 경고를 미국의 새로운 침략으로 또 간주한다. 중국이 미국을 침략한다. 네, 오히려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또 무역의 판을 깨려고 한다라고 또 서로 이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중국이 미국산 그 곡물 많이 사겠다라고 했던 그것도 다 안 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핵심 산업이 중요하고 뭐 농산물, 미국산 소고기 이런 것들은 그 포션 중에 비중 중에는 그렇게 큰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정말
뭐 4차 산업을 위해서 AI 패권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위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히려 결렬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많이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분야는. 예, 그래서 지금 히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아니, 과거에도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안 지켰어. 중국은 이번에도 히토리 그 앞에서는 그래 우리 해줄게 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사인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름을 이제 정자로 마음에 들 때까지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있는 한문이 또 되게 많잖아요. 이 획수가. 그렇죠. 영어는 이렇게 한 번에 돼도.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지금 여러 부품에 많은 이제 불만을 좀 품고 있고요. 전혀 이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자, 승인 속도를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승인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자동차 공장이 팬데믹 스타일의 가동 중단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백악관에 경고를 했어요. 너 이거 지금 안 되면 저렇게까지. 우리 다 끝난다. 다 끝장난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웃을 만한 기사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안 주면 물론 중국도 알겠죠. 우리가 너무나도 큰 점유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스탑시키면 쟤네들 거의 다 망한다. 이것도 뭐 본인들도 알고 있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뭐 남미나 뭐 칠레나 이런 쪽에 있는 히토리 공장 또는 그 외의 지역에서 뭐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이제 히토리를 가져오는 그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인프라 깔고 광산에 대한 개발을 하고 이런 과정까지 이게 지금 10년, 20년이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10년, 20년 동안을 버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비현실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은 너무나도 큰 카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미국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시진핑 주석이 뭐 곧 통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뭐 이러한 의견까지 나왔는데 이번 주 어떻게 될지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외에 이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뭐 중국 의약품 기타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자, 중국 유학생 비자 발급도 중단되고 있고, 무역 협상이 장기화되는 그러한 상황들. 엄청난 장기화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무역 협상이 장기화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혀 뭐 여기서 물러나는 순간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뭐 양국 간에 뭐 물러나지 않는 그러한 방향을 봤을 때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히토류 때문에 번져 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뭐 유학생 비자, 유학생들 무슨 잘못이 있다고. 예. 그래서 이 비자 발급 중단까지 여러 가지로 지금 번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까지도 예. 이게 뭐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런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상황이 좀 지저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챗 GPT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제 뭐 트럼프가 반도체를 규제를 하는데 앞에서는 시진핑이 왜 규제를 하고 있느냐라고 뭐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은 뒤에서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앞에서는 시간을 끌고 뒤에서는 열심히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요거를 하나 그려줘 하니까 이렇게 잘 그려줬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잘 그린다. 잘 그렸죠. 그거 아세요? 혹시 트럼프를 그려줘 하면 트럼프 절대 안 그려줘요. 그럼 뭐라고 그려야 돼요? 시진핑 그려줘 하면 안 그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요? 트럼프랑 닮은 사람을 그려줘. 아니 전 얼마 전에 그 챗GPT에서 항상 많이 썼던 그 지브리 스타일 그거 이제 뭐 안 해주던데요? 안 되죠. 저작권 때문에. 네, 구글에서 뭐 위반해서 이걸 안 그려준대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지브리에서 그거를 이제 뭐 저작권을 얘기를 했겠죠? 얘기해서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안 그려주더라고요. 예. 그냥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근데 비슷하게 그려줘 하면 그려줘요. 지브리 비슷하게? 닮은 사람 그려줘 하면 이렇게 그려줘요. 똑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중국 테크 억제 계획은 효과 없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아마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물론 약간의 좀 시성이 있는 기사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원천적인 근본적인 뉴스들도 우리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는데요. 미국의 중국 기술에 대해서 억제하고 규제했던 것은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들이 지금 마구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실 텐데 일단 자 미국은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AI, 뭐 자율주행, 드론, 전기차 전부 다 규제했었죠. 특히나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규제했었고 AI 칩에 대해서 규제한 것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을 그렇게 규제해서 억제하고 발전을 못하게 만들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결국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젠스낭 CEO가 실적 발표 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좀 깊게 심도 있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분야별로 좀 볼 텐데 너무나도 다 중요한 분야입니다. 중국 전기차 미국보다 저렴합니다. 당연하죠. 비아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좀 비아디가 엄청난 부채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도 분명 있어요. 비아디가 지금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엄청난 부채를 지금 떠안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보조금을 통해서 다른 국가의 또는 다른 기업의 가격 경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발의를 하고 있지만 본인도 부채를 엄청나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미국보다 저렴한 상태, 배터리 기술력이 엄청나게 우수해졌습니다. 지금 LFP 같은 경우에는 700km가 넘는 한 번 충전에 700km, 720km가 넘는 그러한 주행을 보일 것이다. 물론 사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에도 뭐 NCM 같은 경우에는 460km, 그리고 LFP 같은 경우는 400km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기술력을 확보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CATL이라는 뭐 굴지의 기업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점유율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이미 시장을 어느 정도 지금 제패하고 있는 상황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드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산 드론이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요 기사를 좀 통해서 봤는데 기술도 압도적이고요.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다. 드론뿐만 아니라 태양광 다들 아시죠? 정말 압도적인 그런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8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웨이모와 테슬라가 따라가지 못할 수준으로 우한과 베이징 거리에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는 테슬라가 압도적이겠죠. 그리고 웨이모도 엄청난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한과 베이징 거리에 지금 웨이모와 테슬라의 어떠한 이 자율주행의 그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광범위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고가 나더라도 야 일단 그냥 무조건 여기에서 학습을 하자. 그냥 도로에서 그런 어떤 뭐 좀 저돌적인 어떤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시장도 엄청난 발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반도체 여전히 미국에 뒤처져 있지만 격차를 엄청나게 빠르게 회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내부에서는 중국 수출을 견제해서 중국의 발전을 저지해야 된다라는 게 백악관 내부의 전략이었는데 젠슨항이 어찌 보면은 이 중국과 미국의 양 사이드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젠슨항이 과거 얘기했던 거 보게 되면 반도체 규제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체 기술 생태계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중국이 안 되겠다. 우리가 발전해야지 라고 한 건데 이게 역효과가 됐고 실패한 정책이다. 오히려 미국의 반도체를 중국에 깔게끔 만들어서 의존도를 높였던 전략이 더 나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좀 늦었죠. 늦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히려 미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던 전략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화웨이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약간 중국이 약간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요. 칩 사이즈만 딱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훨씬 월등하고 예, 화웨이가 떨어지는데 이 칩을 몇 개를 안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슈퍼컴퓨터의 이 성능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큰 블랙웰이나 큰 루비를 하나 딱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게 하나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중국은 이걸 5개를 넣는다는 거예요. 성능이 낮은 걸 5개를 넣자. 그래서 이제 사이즈는 커지고 뭐 약간의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한 개고 블랙이 한 개고 5개면 이게 5개가 훨씬 완전?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성능에 있어서 순수 성능만 봤을 때 칩의 성능은 떨어지지만 예, 그런 어떤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중국을 규제를 해서 중국의 발전 속도를 늦췄었던 전략이었나? 이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럼 전력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 야, 칩은 많이 늘렸는데 전력이 필요하잖아. 네. 전력이 그만큼 지금 인프라가 되어 있어 하는데 중국이 지금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는 미국에 있지만 지금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나가는 이 속도
가속도 자체가 엄청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뭐 화력 발전부터 해서 그 발전에 있어서 에너지 생산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중국이 좀 우위에 점하고 있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이러한 큰 많은 칩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전력도 중국은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업계상 사람들이 중국 평가가 반도체 기술력 과연 따라올까? 여기에서 이미 언제 올까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중국의 숙련된 근로자들이 엔지니어 양성에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젠슨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AI 엔지니어의 절반은 중국에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중국이 일부 조금은 우리가 실패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여러분 지금 6월 저희가 첫날 방송하는 거잖아요. 물론 어저께가 6월 1일이었지만 오늘이 이제 6월 첫 방송인데, 이제 6월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장마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 오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집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특히나 가정주부 분들은 이 습기 조절, 습도 조절하는 거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제습기한데 좋은 거 가지고 왔고요. 또 비 오는 날 이 양말 신고 신발 신으면은 발 다 젖잖아요. 그럴 때 잠깐 밖에서 이 신발 신으면은 발 젖어도 수건으로 쓱쓱 닦으면 되고, 신발도 젖어도 굉장히 또 물놀이 갈 때까지 쓸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좋은 버켄스탁 신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저희가 일단은 윈세이 제습기, 이 제품은 10리터짜리는 129,000원대, 그리고 24리터짜리는 249,000원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컴팩트한데 성능은 대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파 H13 헤파 필터를 탑재해서 초미세먼지 정화, 공기청정 기능 까지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컴프레셔 방식으로 온도 30도 그리고 RH 80%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무려 10리터의 강력한 제습이 가능하고요. 물 가득 찼을 때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야무지게 올라가 있는 신발, 저도 이제 이 신발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신발을 지인한테 선물해 줬는데 이 신발 너무 좋다고 한 4년을 그렇게 주야장천, 4년이 뭐예요? 한 5년 넘게 신었던 것 같은데, 주야장천 신고 이제 저게 나 좀 그만 신어줘 라고 하자 이 신발을 또 샀다는. 그러니까 한 번 사면은 그냥 매 계절 계속 사는 것 같아요. 이 제품 많이들 아시죠? 버켄스탁 아리조나 에센셜 샌들이고요. 저희가 화이트, 블랙, 라임 컬러 준비했는데, 이게 버켄스탁이 가품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치시면 사실 3, 4만 원대 제품도 나와요. 근데 그게 정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가품일 시에 모두 배상을 했으니까 핫딜가 59,000원에 안심하시고 이 제품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제품은 네로우 제품이기 때문에 발볼이 내가 조금 넓다 하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 크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235 신는데 37 사이즈 딱 신으니까 굉장히 또 안정하게 신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제품 두 개 모두 이제 장마철 여름에 다가오면 필수 제품이니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작년부터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저도 3프로 방송을 통해 글로벌 투자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정말 뜨겁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월스트리트와 개인 투자자 사이에는 여전히 쉽게 메워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14시간이라는 시차,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뉴스나 해설을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간극이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3프로는 서울 여의도와 뉴욕 월스트리트를 오가며 이 간극을 직접 잇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GIN, 글로벌 인베스터스 네트워크입니다. 이제는 뉴스나 해설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가의 목소리를 지연 없이 원본 그대로, 고품질 한국어 더빙으로, 눈으로 보기 어려운 순간엔 귀로, 시간이 없다면 5분 요약 텍스트로, GIN은 월가의 현직 리서치들과 직접 협력합니다. JP 모간 수석 전략가 출신 톰 리, 모간 스탠리 기술 전략가 출신 마크 뉴턴 등 월가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매일매일 리얼타임으로 핵심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또한 월간으로는 월 2회 인터뷰 시리즈와 스페셜 대담 컨텐츠를 통해 글로벌 투자 리더들의 투자 전략을 독점 제공합니다. 남들이 뉴스를 기다릴 때 당신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GIN, 월가와 당신 사이 오직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 또는 3프로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